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수 씨는 어린 시절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그의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제법 부유한 편이었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오늘도 친구들이 놀러 오겠지? 영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된장국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영수야, 오늘 또 신나게 놀고 와라. 여름날 마을 축제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아버지 손을 잡고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 탈춤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던 놀이야, 영수야. 나중에 너도 배워보겠니?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자상한 설명. 그 모든 것이 어린 영수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웃음과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학교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며 그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영수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영수야, 너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구나.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뒷산에서 도토리를 줍곤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어린 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10살이 되던 해,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으악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여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영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의 기억 속에 남은 그날 아침은 햇살이 비치던 평화로운 시골 풍경과 달리 집안의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어머니가 홀로 울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 영수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버지의 사업도 중단되면서 수입은 끊어졌고 가세는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갔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안은 이제 한숨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예전처럼 친구들과 놀 수 없었습니다. 집안 일을 도와야 했거든요. 영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머니는 자꾸 영수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16살 소녀는 책가방 대신 장화를 신고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뛰어노는 시간에 영수는 논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수의 어린 시절은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경험이 훗날 그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시골을 떠나 도시로 향한 그에게. 도시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새로운 고난의 무대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영수의 첫 번째 직장은 작은 식당의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릇들 다 씻어놔. 사장의 거친 목소리에 영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이미 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네온사인 불빛들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내가 여기서 쉬면 동생들이 굶어. 엄마 약값도 아직 남았는데 어쩔 수 없어. 식당 뒤실 공사판 막일 공장 노동자. 영수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점점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어느 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영수야, 너 언제까지 이런 일 할 거야? 글쎄요. 가족들이 다 자리 잡을 때까지는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길을 나서는 삶. 그렇게 청춘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도 작은 희망은 찾아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 여인이 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녀 역시 고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그래도 내 얼굴 보면 조금은 힘이 나는 것 같아.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마음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며 작은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청춘의 열정과 첫사랑의 설렘. 그 모든 것들이 영수에게는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결혼식.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 뒤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영수의 어깨에는 더 큰 책임이 올라왔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수는 작은 손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고생을 시키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굶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아, 힘들다. 아이가 둘, 셋. 늘어갈 때마다 생활비는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밤늦게까지 돌아오는 길, 창밖에 스치는 가로등 불빛은 그의 피로를 비추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게 왔네. 아이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영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좋은 것 많이 사줄게.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길이 힘들더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견딜 수 있어. 가장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묵묵히 그 무게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학비와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늘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었고 몸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아내의 격려,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친구의 따뜻함이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작은 기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기도는 나중에 그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영수의 청춘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고 책임감 속에서 성장을 경험하며 희망을 품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침 5시 어김없이 알람이 울립니다. 영수는 잠깐 눈을 비비고 일어나 하루 시작을 준비하며 밥을 먹자고 학교에 가야 한다며 아이들을 깨웁니다. 엄마, 오늘 시험인데. 아버지, 늦지 않게 학교 가야 해요. 아이들의 등교기를 보내고 그는 다시 식당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불 앞에서 요리하고 손님이 떠난 후에는 설거지와 청소까지 마쳐야 합니다. 밤이 되면 몸은 녹초가 되고 허리는 무거운 짐처럼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가족이 굶지 않게 오늘 하루도 견뎌야 한다고. 중년이 되자 영수의 몸도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와 허리 통증, 잦은 피로, 가끔씩 쉴 새 없는 두통. 한날은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자.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날 밤 영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제는 나도 쉬고 싶은데. 가정과 일, 책임과 건강 사이에서 영수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아내는 병원과 약으로 하루를 채우며 영수는 마음속 깊이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할까? 너무 힘들다. 그의 내면에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일까? 영수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영수 씨, 한번 가보세요. 마음이 조금 편해질 거예요. 그는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찬송과 사람들의 미소가 그를 맞았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영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순간 영수는 평생 짊어지고 온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영수는 어느새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는 자주 병원에 다니게 되었으며 집 안은 적막이 가득했습니다. 홀로 앉아 차를 마시며 영수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제 그는 과거처럼 울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의 찬송, 친구들과의 짧은 대화, 손주들이 찾아와 손을 잡아주는 순간이 그의 마음에 작은 불빛을 켰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 그리고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고생과 눈물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의 마음속엔 감사와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손주, 이웃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니어의 삶은 외롭고 고단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과 위로가 존재합니다. 눈물이 있었기에 감사가 있고 고난이 있었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잡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다. 그날 이후 영수는 매주 교회를 찾아 말씀과 찬송 속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혼자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이제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순간도 외로움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교회에서 마음이 회복되자 영수는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그는 온전히 그들과 함께 웃고 놀며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고 놀아요? 그래, 오늘은 공원에서 달리기 시합을 해보자. 아내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작은 다툼이나 불만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노년이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젊은 청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이웃과 함께 작은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찬양하며 웃음소리를 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젊음이 아니라 마음속 평안과 사랑에서 오는 것이구나. 영수의 하루는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은 고난으로 굳었던 날들과 달리 빛나고 평안합니다. 외로움과 고단함은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희망과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수의 삶이 말해줍니다. 눈물이 있었기에 감사가 있고 고난이 있었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노년은 인생 최고의 계절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와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